그 프린트 보시면 맨 앞에 써놨잖아.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건데, 근데 책이 어디 있었는데? 오늘 할 건 뭐냐면, 봐봐, 여기다 써놨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리 논술이란 왜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써놨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뭐 논술을 봐야 하는 애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 면접이나 재시문 면접을 본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이랑 그냥 수학 수능 문제를 푸는 거랑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능 문제는 답이 맞으면 일단 장땡이죠. 30번을 예를 들어서 뭐 571로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으면 4점이 인정받잖아요. 하지만 논술은 그렇다고 해서 답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능은 뭐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한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반면, 논술은 정말 실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면접이나 수학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수리 논술이란 뭐냐면, 거기 써있다시피 수학적 원리나 개념의 바탕을 둔 어떤 것에 대한 논리적 서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같이 볼게요. 예제를 하나 같이 보시면 한번 이거를 이제 그냥 이게 문제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천안에서도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대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대학들만 보거든요. 어디를 보죠? 한기대가 수리 논술을 봐요. 유일하게.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지방에서 수리 논술 보는 대학들도 몇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네? 지방이요? 지방에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교. 지방이네. 카이스트는 수리 논술은 아니고 걔는 이제 면접, 구술 면접이고. 또 지방이네. 지방 의대라고 해서 다 보지 않아요. 순천향대학교 이런 데 안 보잖아요. 경북대 봐요, 경북대. 그다음 부산대 봐요. 울산대. 울산대는 안 봐요. 울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는 수리 논술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매년 바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전형에 맞춰서 좀 찾아봐야 되고,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 잘못됐는데 자, 얘가 XYZ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림은 XXY지. 그 그림이 맞아요, 얘들아. 그 문제에서 모서리가 XYZ가 아니라 XXY가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의 모서리 길이의 합이 36이래. 그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지. 그럼 원래 어떻게 풀죠? 그럼 모서리의 길이 합이 뭐야?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일단 그냥 우리가 논술 문제를 이거를 딱 받았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고. 그럼 모서리 길이 합이면 몇 X예요? 저 Z. XXY라고. 문제가 그림이 맞다고. 그럼 몇 X예요? 8X죠. Y는 몇 개 있어요? 4Y죠. 이게 36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부피를 구해야 되죠. 부피는 어떻게 쓰죠? X제곱 Y죠? 맞아요? 쓰지 마세요. 그냥 X제곱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4로 나눠주니까 2X 플러스 Y가 4로 나눠주면 얼마야? 9인가? Y 대신에 9-2X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x 3승 9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걸 내가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뭐예요? 미분하죠?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18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 얘가 0이고 얘가 3이니까 언제가 대충? x가 3일 때가 부피가 최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게 최대가 된다. 최대 2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x에다 3을 집어넣은 9 곱하기 3이니까 27이다. 이렇게 썼어요. 됐어? 보통 학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점수를 다 주죠. 안 그래요? 네. 학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감점하진 않잖아요. 근데 논술은 이렇게 쓰면 감점을 많이 당해요. 자, 왜일까요? 여러분들 하나씩 얘기해봐요. 정의역이요? 네. 일단 논술의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가, 논술은 서술이잖아. 논술의 기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장으로 써야 돼요. 문장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게 문장으로 써버릇하면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갑자기 땡 하고 시작했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시작할 때 어떻게 써줘야 돼? 내가 지금 말한 거 말로 써주면 돼. 알겠어? 뭐라고 써야 되겠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이므로 8x 플러스 4y는 36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이거를 다 문장으로 쓸 거야. 그럼 문장으로 쓰라는 거는 이렇게 2다.
2다, 2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줘야 될까? 너희가 만약에 교수야, 채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논리적으로 잘 서술한 게 맞겠냐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고쳐보자고 같이. 어떤 게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대답 안 하면 진행을 못해요. 자, 문장으로 써야 한다라는 건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내가 부피를 보통 V라고 썼지만 부피를 V라고 쓰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류면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직류면체의 부피를 V라 하면 얘도 이거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요 1을 여기 2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게 나온 거죠. 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됐을까? 그 다음 또 뭘 해줘야 될까?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이거는 내가 학교 서술형에서도 사실 감점이 될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여기 그치 3에서 최대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맞아? 3에서 최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도 안 했냐면 정역도 안 했어. 맞아? 정역이 어떻게 돼? 얘가 양수가 돼야 되지. 도현이 전화했냐? 네. 오고 있대? 네? 안 받아요. 아 진짜 씨.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도 써줘야 되는데 요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것도 써줘야 돼. 알겠어? 근데 이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9-x가 0보다 크므로 이거 임으로 이거 이다 이거 같이 써줘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 나왔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3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정역이 여기잖아요. 그럼 뭘 그려줘야 돼요? 사실은 증간표를 그려줘야 되죠. 이 범위 내에서는 0, 그 다음 3, 2분의 9. 그럼 내가 여기 부피가 얘가 0이고 여기 사이에서만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나요? 그래서 x는 3에서 뭘 써줘야 돼? 극대이자 최대이다. 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극대이자 최대가 돼서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지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의 최대값은 27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류면체 부피의 최대값은 이거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했었을 때는 뭐 100점 만점 중에 뭐 자세한 건 채점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한 50점에서 70점 정도 됐다면 이제는 완벽한 답안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문장으로 써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결론을 반드시 써야 돼요. 결론을 반드시 써라. 내 말 이해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서술을 하라고 하면 그냥 이제 그 불필요한 말을 막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산 과정들 있잖아. 요거 1이라고 하고 뭐 1, 2라고 해서 뭐 y 대신에 그다음 이런 거 있어. 막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런 화살표, 이런 표식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의미한 표식은 하면 안 돼서 이제 불필요한 말을 많이 쓰지 마세요. 말을.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럼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술은 다음과 같은 것만 꼭 지키면 된다. 첫 번째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쓰자. 보통 이제 논술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시문 면접이나 구술 면접을 볼 때 전부 다 제시문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제시문을 활용해서 써야 되고 문장으로 써야 되고 불필요한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또 네 번째는 갑자기 내가 평균값 정리 쓰고 싶어. 그럼 그거는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교과 과정에 있는 말은 언급만 하시면 돼요. 언급만.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방금 내가 표를 만들었죠. 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대충 만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표를 만들어줘야 돼. 이 표를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증간표 했잖아. 그래서 증간표나 그러니까 이런 표나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논술 쓰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일렬로 쭉 빼곡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 근데 빼곡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답을 보기 어때? 불편하지? 그럼 교수도 마찬가지야.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게 써야 되고 마지막에 써 있는 건 결론을 반드시 써야 한다. 거기 나와 있는 7가지의 내용을 잘 지키면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나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는데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뭐 석원이랑 민기가 있는데 봐봐. 지금 50m 지점에서 출발하기로 했고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T초 후에 형은 200m 지점을. 그러면 이 T초일 때 이 형의 위치를 x1이라고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200m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동생은 150m 지점을 통과했대. 그러면 T초에서의 이 동생의 위치를 15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T초의 형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냈고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얘는 뭐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쓰라고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대. 그런데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의 2배가 되는 시점이 그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닫힌 구간 0부터 t에서 요 x1t랑 x2t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써줘야 돼. 이런 거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얘에다가 t 빼기 0분의 x1t 빼기 x1 0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얘가 v1t가 되는 어떤 t가 존재하지. 맞아? 그럼 얘도 x2t 빼기 x2 0 얘 t 빼기 0 이렇게 되도록 하는 v2t가 존재하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계산해보면 이건 얼마야? 여기 200이잖아. 근데 처음에 얘는 어디 위치에 있어? 형은 지금 어디서 출발한 거야? 형은 0에서 출발한 건가? 그럼 얘는 t분의 200이고 여기는 150 빼기 50이니까 t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얘가 딱 2배 되는 거 맞지? 맞아? 이렇게 되는 t가 0과 t 사이에 존재한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게 쓰면 어떻게 될까? 틀리죠. 왜 틀려? 네? 이렇게 쓰면 왜 틀려? 따로따로 존재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얘를 만족하는 요 t가 요 구간 안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요 구간 안에 존재하고 얘도 맞지만 요 t랑 요 t가 서로 같다라는 확인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실수하니까 얘기해 준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잡는 거야. 어떤 함수를? ft란 함수를 잡는데 얘를 x1t 빼기 2배의 x2t 이렇게 하나 잡아봐. 오케이? 그럼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실수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는 게 선형 결합이야.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ft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값 정리 쓰는 거거든요. t-0분의 f의 t-f0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t분의 얘는 지금 얼마예요? 200이었고 300이었나요? 맞죠? 네. 200이고 3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50이니까 마이너스 100인데 그럼 플러스 100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어떤 스몰 t가 존재해. 다시 얘를 우리가 f'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얘가 0인 요 t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f't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한 게 조건에서 문제 제시문 보면 얘를 v1t라고 쓰자고 했고 미분한 걸 얘를 미분한 거를 v2t라고 쓰자고 했잖아? 이해하죠?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v1t 빼기 2배의 v2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t가 요 구간에 존재한다고. 됐어? 따라서 우리가 얘를 넘기니까 v1t 마이너스 2배의 vt가 되도록 하는 t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 말하다 보니까 문장으로 다 쓰지 않았거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써야 하고 그 다음 결론 이거를 만족하는 t가 이거인 t가 요 열린 구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여기 결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거는 제일 첫 번째는 문장으로 써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결론은 반드시 쓴다. 이것만 기억하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특강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 못한 걸 좀 메꿀 거고요. 두 번째는 수투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수원해야 되고 미적해야 되고 확성할 게 많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또 잘하려면 수투도 잘해야 돼. 수투가 당장 3월달에 시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제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가져온 거야. 이게 수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접근하기고 뒤에 보면 챕터가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제일 첫 번째 파트예요. 한번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 써놨잖아. 넘겨보면 고대 문제라고 써있죠. 2009학년도 모의논술에서 나왔던 고대 문제고 얘는 그때 실제로 합격한 애들 공부해서 합격한 애들 여학생이었어. 글씨 이쁘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현수 쓸 수 있겠죠? 네? 글씨 그렇게 이쁘게 쓸 수 있겠죠? 못 쓰겠네. 민주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글씨 이렇게 이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쓰면 쓰이는 거야? 글씨 나왔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문제 3번. 문제는 뭐냐면 요 an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an분의 3an 빼기 2고 이때 첫째 항은 3분의 5로 주어져 있는 어떤 수열인데 이거 일반항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죠. 그러면 좀 나열해 볼까? an을 좀 나열해 보면 첫째 항은 3분의 5라고 돼 있고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두 번째는 구해봤어요? 5분의 9. 세 번째 항은? 안 구해봤어요? 네. 보통 하라고 하면 이렇게부터 시작하는데 9분의 17. 네 번째 항은 17분의 33. 이렇게 나가거든? 그럼 얘 답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얘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답이 바로 보이긴 하지 않아? 답을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따라서 A에는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거든? 그럼 A에는 뭐가 될까? 3, 5, 9, 17. 그럼 규칙성이 뭐야? 2, 4, 8. 그건데. 뭐지? 3, 5, 9. 아니 이거 그러면 바로 n에 대해서 못 쓰니? 3, 5, 9, 17에 n에 대해서 쓰면 뭐냐고. 3, 5, 9, 17을 n에 대해서 써보라고. 2의 n승 플러스 1이잖아. 네. 됐어? 얘는 5, 9, 17, 13, 13은 2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잖아. 이거에다 이렇게 쓰는 애들 있다고. 뭐 쓰라고 하면. 알겠어? 규칙성을 찾아서. 근데 이렇게 쓰면 논술에서 정답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증명이 안 돼서. 증명이 안 됐다? 증명 안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뒤에서도 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 하나하나 숫자들을 대입해서 발견해내서 답을 유추해낸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귀납법이라 그래? 수학적 기납법. 아니지. 얘를 우리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추론의 결과야. 알겠어? 추론의 결과고 증명을 한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자 박혜준의 풀이를 보여줄게요. 박혜준의 풀이는 이게 무슨 요 A인이랑 AN 플러스 1은 그래도 뭐 훌륭해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얘를 X라고 놨어요. 우리가 항이 두 개인 거의 점화식을 이항간의 점화식이라고 하죠. 이항간의 점화식에서 얘네들을 X라고 두고 풀 때 요 X는 X분의 3X-2니까 얘를 곱해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1과 2가 나오죠. 맞아요? 요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서 너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1을 빼줬나 양변에? 네. 양변에 1을 빼볼게요. 양변에 1을 빼보면 요 식이 an분의 1을 뺐으니까 여기 2an이고 빼기 2죠. 맞아요? 됐죠? 그 다음은 역수. 그냥 이걸 역수치했어요. 여기서 바로 네. 여기 역수치해보면 얘분의 얘가 2배의 an 빼기 1분의 an까지 나왔어. 그래서 대분수로 묶어서. 얘를 이제 대분수로 바꿨어. 그럼 몇 개 들어가죠? 2분의 1만. 2분의 1이 앞으로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얘가 2의 an 빼기 1분의 그러면 2가 있어야 되나요? 1이 있어야 되나? 1이 있어야 되죠. 1. 여기가 됐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형태가 이런 게 좀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맞아요?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걸 무슨 수열로? bn 플러스 1로 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그 다음에 얘가 bn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bn 이렇게 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풀어요? 얘도 또 특성 방정식 쓴 거예요. 얘 풀이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 얘를 또 x라고 두는 거죠. 얘를 또 x라고 두면
2분의 1x가 2분의 1이 된 x는 역시 1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요거를 1을 빼주는 거죠. 양변에 1을 빼주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bn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요거랑 똑같죠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지금 똑같은 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bn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 n 대신에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b1인데 b1을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b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1 빼기 1분의 1이잖아요. 근데 a1은 3분의 5니까 3분의 2니까 2분의 3이죠. 맞아요? 거기서 지금 1을 빼주니까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루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맞아? 그럼 bn에서 1을 빼준 요 수열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럼 bn은 2분의 1의 n승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bn이 뭐였냐면 지금 an 빼기 1분의 an 빼기 1분의 1이 bn이라고 났으니까 요게 지금 2분의 1의 n승 플러스 1이면 얘를 먼저 통분해야 돼요. 2n승분의 2n승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요 an을 구하려면 역수 취하죠. 그럼 2n승 플러스 1분의 2n승이므로 내가 구하자는 a는 얘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2n승 플러스 1분의 요거가 더해지니까 분자에 요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럼 2n승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똑같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답을 썼어요. 네. 뭐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보기 지점은 보기 지저분하다? 현수 뭐가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라 좀 이렇게 감점당할 요소들이 뭘까? 자 방정 쓰고 그치. 이 방정식을 쓴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그 학교 시험 문제나 뭐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는데 얘가 x인 근거가 없어요. 근거. 안 그래? 이렇게 풀었던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얘의 근거가 지금 제시돼 있지 않잖아. 그 틀린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묘하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넘길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옛날에. 교묘하게. 그냥 요걸 안 쓰면 돼. 안 쓰. 요거 안 쓰면 돼. 알겠어?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해서 얘 식을 변형하여 요렇게 만들면 이거이면 오케이? 여기서 양변을 역수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근데 저거 x로 나서 한 거는 그냥 모양 바꿔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x로 나서 양변을 빼준 이유는 요거 사실은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걸 양변에 빼줬던 건데 교묘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러면은 뭐 점수가 특히 깎일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원래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원 이제 수열 부분 배우면 저만씩 다시 정리할 건데 그때 요 방법을 이용하거든. 근데 얘가 풀어놨길래 한번 풀어준 거야. 근데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풀기를 바래서 낸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알겠어? 이 문제 지워도 되죠? 현수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사실 어떻게 풀길 바랬던 거냐면 제일 만만한 거. 이게 내가 처음에 추론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내가 A1, 2, 3, 4를 구해가지고 AN의 추론의 결과가 2n승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승 플러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이다가 이제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참임을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이용하는 거야? 답지를 빌 거 봤잖아? 보이고 싶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요 an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논술 하다 보면 이제 증명 공부를 많이 하는데 증명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증명이겠어요?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사실이 여러분들 최근에 수능 기출을 보다 보면 이과 애들은 수학적 기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최근에 수능 기출들에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능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 빈칸으로 뚫어서 가나 뭐 FK, GK, F1 플러스 뭐 G2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나왔잖아. 근데 수능 기출 문제, 이과 시험 문제, 최근 문제는 이런 게 없다고. 왜냐면 수학적 기납법이 수능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미적분 확통 기하였잖아요. 원래 지금 수능 봤던 애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수원이 다시 들어가죠. 수원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학적 기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 기출 경향에 이런 네모 박스 치는 문제들은 있었거든? 그럼 그거는 뭐로 나왔을까, 문제가? 그렇지, 확통이 나왔어요. 확통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있잖아. 뭐 n-c r-1에 뭐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 증명하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했거든. 하나는 이제 대수적인 방법, 두 번째는 조합론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조합론적 방법이 뭐였냐면 뭐 바보 한 명 그리고 뭐 바보가 아닌 애 한 명 이렇게 했잖아. 바보 한 명이 포함된 거나 안 포함된 거 이런 걸 나눠서 했잖아. 그러니까 말로써 증명하는 조합론적 증명을 보통 최근에 수능 기출 경향에 많이 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확통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들아 부탁인데 그 많이 까먹었으면 옛날에 그 동영상 찍어놓은 걸 봐. 그리고 다시 그걸 한 단원씩 공부해. 그래야 우리가 다음 스텝의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했던 걸 또 해야 돼. 옛날에 했던 걸 또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옛날에 했던 걸 봤는데 거기서도 왜 나는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하는 게시하고서 넘어갔어. 아 그래? 그럼 물어봐.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당했어. 진짜? 그럼 기본 정석을 봐야 돼. 실력 정석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장. 자 봐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마저 해볼게요. 그럼 수학적 기납법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수학적 기납법은 뭐야?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먼저 증명하죠. 네. 그럼 1일 때는 a1이 집어넣으니까 3분의 5 2다. 그럼 성립하는 거 확인했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하죠. 맞아요? 그래서 a의 k는 2의 k승 플러스 1분의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됐어? 그럼 내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은 ak 플러스 1은 요 점화식에 따라서 오케이? 요 점화식에 따라서 ak분의 3ak 마이너스 2인데 ak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2의 k 플러스 1분의 얘가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얘는 3배 곱하니까 2의 k승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3에다가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 문제 요거 거슬리니까 똑같은 거 곱해볼게요. 그럼 분모에 남은 거는 요거만 남았고요. 플러스 1. 그다음 여기다 곱해서 얘랑 더해야 되죠. 얘랑 곱해보면 2 곱하기 2의 k승인데 얘랑 더하니까 2의 k 플러스 1만 남나요? 나 맞게 설명했나요? 분모 문제 얘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는 아니죠. 얘가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6이죠. 네. 맞아? 6이고 얘는 지금 2배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4개가 남았죠. 2의 k승이. 맞아요? 그다음 여기다 하는 건 뭐 남았어요? 300이 2니까 플러스 1만 남았죠. 네. 그럼 얘는 다 있으면 2의 k 플러스 2죠. 맞아요? 그럼 여기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네요. 얘를 가정을 했더니 AK 플러스 1이 요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던 얘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이 요거 2다. 이게 성립한다는 걸 반드시 결론을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논술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논술이 논술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얘가 이제 쌓이면 30번의 접근이 가능해져요. 30번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30번의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러면 이제 수능 30번을 굳이 맞춰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지. 응? 사실 30번 안 맞추고 29개를 제대로 맞춰도 96점이니까 1등급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공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예전에 온양여고 3학년이었어. 되게 내신이 좋았던 애거든. 그래서 모든 의대들을 휩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대들은 최저가 있잖아요. 의대들은 최저가 있으니까 뭐 교과 뭐 이렇게 썼어. 서류는 돼. 저 문제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국어, 영어 뭐 이렇게 이런 거 맞췄거든. 근데 수학이 1이 안 나온 거야. 왜? 그때가 수학 1등급이 100점이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2015년. 2015년. 레전드. 2015년 레전드. 근데 그때도 사실은 똑같았거든. 여러분들이랑 전략은 똑같았어. 왜냐면 30번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번을 버리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맞기는 하지. 맞아? 그래서 29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자기가 다 맞았대. 근데 30번을 볼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접은 거야. 아예. 근데 30번도 알고 보니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거지. 걔한테는. 그래서 알고 보니 2등급이 나온 거야. 아니지. 100점이 1등급이니까 90점 2등급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조금 뒤통수 맞은 적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수능 30번을 풀 수 있을지 말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들 30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0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30번을 맞추고 다른 문제를 틀렸던 애들도 더 많아요. 특히 작년에는 확통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작년 확통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통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수원 자체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원은 사실 내용은 어려워요. 수원은 내용은 어렵지만 문과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무섭지 않아. 수원은, 뭔가 같이 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수능 30번을 맞추느냐 못 맞추냐는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런 30번 문제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나머지 문제들에 분명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야 돼. 너 아직 30번 문제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 종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이가 이렇게 단면으로 돼 있는 이유는 여기에다 이제 직접 풀어보고 요 뒷면에다 복습하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해서 줬었거든.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없어져.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도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장 한 장 자기 걸로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이 뒷면에다 오늘 배웠던 거 반드시 써보기. 이게 숙제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많이 남아요. 새로운 문제를 뭐 추가적으로 주지 않을 테니까 이거 복습하는데 한 2시간이면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반 수업 들었으면 원래 복습을 2시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써 있는 거를 요 뒷면에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보기. 요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지키는 애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시기 보지 마! 그렇지 않은 애들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쌤 스테이플러 있어요. 스태프 일부러 안 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뒷면에다 쓰기 힘드니까, 그러면. 팔이 꽂아. 스테이플러는 내가 찍어줄 수는 있는데, 뭐 네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그냥 파일 같은 데다 꽂아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내가 준 프린트들은 다 씹어 먹고 버리면 됐지만, 이거 지금 준 것들은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찾아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모아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고요. 예시고요. 아니지.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그럼 8페이지 있는 걸 해볼까요? 챕터를 처음에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수투의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수투를 하면서 미적분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도 좀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 얘를 넣어놨거든요. 챕터 두 번째는 삼각함수예요. 그래서 미적분의 삼각함수랑 수원의 삼각함수를 좀 짬뽕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챕터 하나씩은 하고 싶은데 아마 못할 것 같고, 이틀에 챕터 하나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성균관대 문제고요. 요거 변형해서 삼성고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떻게든 풀어야지. 문제 4번, 5번을 같이 볼 건데, 뭐 시간을 더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 볼까요? 일단 px가 일단 뭐라고 써있냐면, n은 0부터 5까지 얘가 an x 5승 xn승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전개해볼까요? 전개하면 눈에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0 x 0승, A1 x 1승 쭉 해서 A5 x 5승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Q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써있냐면, n은 0부터 5까지, n은 0부터 5까지, 얘가 A의 5-n x의 n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나온 문제들을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 0부터 집어넣으면 A5 x 0승, 그 다음 A4 x 1승 쭉 가가지고 A0 x 5승까지 됐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좀 줬는데 어떤 힌트를 줬었냐면, 일단 문제에서 또 px가 뭐라고 돼 있어. 얘가 x-2분의 1 쭉 해가지고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잖아. 오차방정식이니까. 그럼 얘랑 얘의 관계를 보라 그랬는데 도현이가 접근은 했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 x에다 뭐 집어넣었어? x분의 1이요. 그치, 얘가 지금 그 x 5승으로, 그러니까 요 위에 거를 해볼까? x분의 1을 집어넣어볼까?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px분의 1을 잘 봐. px분의 1을 한번 구해볼게. 얘는 어떻게 돼? 그냥 a0고, 얘는 x분의 a1이고, 쭉 가서 x의 5승분의 a5지. 그럼 내가 여기서 x의 5승분의 1로 만약에 묶어본다면, 여기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 a0 x 5승, a1 x 4승 쭉 해가지고 a5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qx잖아.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px랑 qx의 관계가 요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튀어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어차피 요 x의 5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0이 될 수 없잖아. 맞아?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qx가 0이 되는 값들이 궁금한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네. qx가 0이 되는 값들이 궁금한데 지금 내가 이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qx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qx가 0이 되는 값들을 구해야지 qx를 이런 인수들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해했냐 내 말? 네. 그럼 qx가 0이 된다는 거 여기 봐줄래요 현수야? qx가 0이 된다는 거 뭐가 0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p의 x분의 1이 0이 되는 x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px가 0인 x는 뭐가 있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3,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px분의 1이 0인 x는 뭐가 있겠어요? 2, 3분의 1, 4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이렇게 있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이게 0이 되는 x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qx라고. 그럼 qx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보겠다면 어떻게 쓰면 돼?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오차 방식 아니야. 가. 맞는 거 같은데 다음에 해줄게. 가. 제가 채점할게요. 이거 어. 무슨 보셨어요? 몰라. 아 여기서 제가 채점할게요. 얘 이제 qx가 제때 뭐야 얘기하다 까먹었어. 자, 얘가 0이 되는 x가 요거니까 qx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2, x-3분의 1, x-4분의 1, x-알파분의 1, x-베타분의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아, 왜? 부산이요. 가 찾아봐. 거기 있어? 없으면 없어. 너 죄송하다고 하고 와, 형들한테. 이렇게 나오지. 이거 나오지. 그 뭐 하다 까먹었죠.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다시 내가 x가 c로 갔을 때 잘 봐. c로 갔을 때 요 qx분의 px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찾으라며. 그럼 얘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 얘를 다시 집어넣어 보면 x가 c로 갔을 때 얘분의 얘잖아요. 얘분의 얘인데 그러면은 얘가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값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이해하죠? 네. 얘도 내가 풀로 써볼게요. 요 px도 한번 풀로 써보면 얘가 지금 x-2분의 1에 x-3에 x-4에 x-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모든 2가 아닌 모든 실수 c야. 네. 그럼 2일 때는 얘가 정의되지 않아도 돼. 하지만 2를 제외했다면 모든 값에서 정의가 돼야 하잖아? 네. 그러면 얘분의 얘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들은 전부 다 약분이 돼야 한다는 거지. 네. 이해했니?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머지들이 다 약분이 돼야 한다고. 2를 제외하고서는 2일 땐 정의가 안 돼도 되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C에서 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도록 했던 극한값이 여기 지금 3이랑 4랑 알파랑 베타가 이 집합이 뭐가 돼야 한다는 거야? 3분의 1, 4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돼야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집합이 얘가 되려면 알파가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이고 베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요 다의 알파 베타란 그래서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걸 해주려면 이렇게 집합으로 쓰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어떤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거 4번의 답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랑 같아야 하니까 얘가 3분의 1일 수도 얘가 4분의 1일 수도 있는 건데 밖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집합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했죠? 질문 여기까지 질문 이거 지울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리 다 맞았나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그 5번을 구해볼 건데 여기는 좀 지워볼게요. 여기 좀 지워보면 좀 지워볼게. 그치? 자 5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위에서 구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x가 3으로 갔을 때 요 qx분의 p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qx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얘가 지금 x-2, x-3분의 1, x-4분의 1, x-알파 베타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3이랑 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px라고 하는 것도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2분의 1, x-3, 4, 3분의 1, 4분의 1. 그 얘가 이제 다 약분이 되잖아요. 됐어? 여기까지 나왔지? 여기다 x를 어디로 보내? 3으로 보내지. 그럼 답은 1분의 2분의 3인 것 같지? 아니다. 분모는 1이고 분모 어디로 가?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것 같지? 맞아? 자, 뭐가 틀렸을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게 있어요. 빨리 찾아내 주세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되게 아쉽게 틀렸어요. 조금만 더 고려해봐요. 그럼 조금만 더 고려하려면 내가 아까 지웠던 요거를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p의 x분의 1이 여기 x 5승분의 1로 묶었을 때 qx가 된다는 요거를 좀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과 같다 그래서 내가 qx를 썼거든?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 q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 0일 때가 아니에요. 0? 0이 아니다? 땡. 0일 때. 0? 땡. 뭔 소리지? 어? 이성은 진짜 무시해. 아 시끄러워. 뭐가 잘못됐을까? 진짜 도현이 친구들이야. 다 도현이 동생 친구들. 나 중학생 때 그랬다고. 고생. 도현이 동생은 얌전해. 당황했네. 아 도현이 동생 얌전해. 니 시끄럽대. 조용히 가. 네? 조용히 가. 자, 여기서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px분의 1이 저게 된다라고 하면 좀 틀리다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랑 같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qx가 얘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다항하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뭘 주의해야 돼? 아 기울기? 그거 최고창 계수. 그렇지. 최고차항 계수를 고려해야지. 얘를 k라고 했어야지. 알겠어? 얘를 k라고 놨어야 한다고 사실은.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줘야 하잖아.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줘봐. 즉 그러면은 자 봐봐. 요 q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요 px의 뭐랑 같을까? 상수. 그렇지. 상수항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상수항이 지금 뭐였어? 얘 4개를 곱해버리면 1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잖아. 맞아? 이게 지금 p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q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었던 거라고. 알겠어? 이해했냐?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답이겠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답인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되게 슬프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되게 그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 차근차근 하시면 너무 막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아직 며칠 남았어요, 수능까지? 300. 한 300일 남았죠? 그러면 그 300일은 되게 긴 기간이거든? 되게 긴 기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너희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만 정리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넘겨보면 그 6, 7, 8, 9 네 문제 있잖아요. 정리해 보세요. 6, 7, 8, 9 네 문제 있는데 어제 봤었던 문제 중에 좀 친숙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제 시험 봤던 문제 중에 친숙한 거 없어요? 9번이 제일 친숙하죠? 어제 여기서 2명을 하고 왔었던 기억은 나는데 했으니까 같이 해볼까요? 9번만. 맞았는데 쌤이 틀렸다. 9번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9번 미적분에 있는 거죠. x가 여기 다 정석에 있는 거예요. 6, 7, 8, 9 다 정석에 있는 거예요. x분의 fx sin 이거 다 정석 문제예요. 추가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정석에 있는 거 복습시키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fx sin x 0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sin x 요게 지금 2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다항식 fx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거를 구하래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실은 미적분의 초월함수 극한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초월함수 극한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건 요거죠. 요게 뭐가 된다는 거. 이게 1이 된다는 거 제일 먼저 배웠죠, 사실은. 맞아요? 그럼 일단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사인 0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자체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f0이 1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요 x분의 sin x가 1로 가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죠. 근데 sin 1이 0이 아니므로 f1이 0인 거죠. 이해했죠? 자, 여기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는데 sin 2가 0이 아니므로 f2가 0인 거죠. 그래서 fx를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요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gx라고. 얘를 이제 하나씩 대입합니다. 하나씩 대입해보면 얘를 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x가 1로 갈 때 약분하고 남은 것만 쓰면 x-2에 gx에 그 다음에 sin x 이렇게 나왔나? 얘가 또 0이래요. 근데 1로 가면 얘도 0으로 안 가고 얘도 0으로 안 가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g1이 역시 0인 거죠. 그럼 g1이 0이라는 말은 gx 역시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거냐면 x-1의 제곱에 x-2의 fg 그 다음 뭐 쓰냐? hx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럼 얘를 이번에 또 요 세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세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x-2가 약분이 됐죠? 그럼 2로 갔을 때 얘는 1로 가고 h2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세 번째 식에 의해서 자, 약분하고 남는 것만 써볼게요. h2에다가 뭐 곱한 거죠? sin 2 곱한 게 2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h2라고 하는 것은 sin 2분의 2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용하지 않은 거 여기다 또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얘는 이미 1이라며. 그럼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역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0 집어넣으면 요거 1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h 0이죠. 그럼 h 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h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만족하는 최저다항식을 구하면 되죠. 그럼 몇 참수? 1참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y절편이죠.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 0,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hx를 ax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을 건데 a 집어넣어서 요게 나오려면 h2라는 게 sin 2분의 2a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 하죠 나 지금? 2a죠? 자 2a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 다음 sin 2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a는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sin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fx란 정리해보면 x-1의 제곱, x-2 그다음 hx는 저거 집어넣으면 되죠? a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sin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x 저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던 애들은 그냥 복습하면 한 번 더 보신 거고요. 6번을 같이 해볼까요? 6번 6번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6번은 첫 번째 거. 거짓. 그럼 거짓인 거를 이제 증명을 하라 그러면 발레만 들어도 돼요. 논술에 나와도. 오케이? 거짓인 것을 알았으면 증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6번에 1번이 거짓인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 보면 마이너스 1. 굉장히 간단하게 많죠. 6번에 1, 1. 너무 자,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연속이다. 그럼 대표적인 발레가 뭐가 있냐면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1 마이너스. 됐어? 절대값 하면 다 1이니까 연속이지만 0에서 연속이 아닌 fx. 오케이? 자, 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요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요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그럼 얘도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봐. 할래요? 응. 좀 머리 풀어야 되는데. 정말 약간 자세히 자, 발레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은 만족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만족하지 않아야 돼. 그럼 여기 일단 써 있는 걸 한번 볼까? 얘가 0에서 합성함수가 연속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오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거든? 근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1이잖아.
1이니까 1에서 함수값도 1이지.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얘는. 네.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이거를 살짝 변형하면 답이 나오거든? 뭐가 될까? 올려주면 될 것 같아. 뭐 살짝 올려주면 돼. 살짝 올려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에서의 자극한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여기에 오도록 만들어주면 돼. 이해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얘가 지금 0으로 왔어. 1이야. 이거는 그냥 0이라고 쓴 거야. 됐지?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0으로 가는데 여기 구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볼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0이잖아? 그럼 F0이 1이잖아. 됐어? 네. 그러면 1의 함수값은 1이지. 0보다 큰 쪽에서 와도 1이지? 이해했어? 그래서 F1은 1이지. 그래서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인 거 맞아. 이해했어? 하지만 얘는 0에서 연속이 아닌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틀린 발레야. 그럼 그 역은 어떻게 될까? 역. 위에 거 역은 어떻게 될까? fx는 0에서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면 이 절대값 한 것도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지. 연속인 함수 절대값 씌운다고 불연속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이거의 역은 fx가 0에서 연속이라 그래서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일까? fx가 0에서 연속이라 그래서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에? 안 된다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fx가 0에서 연속이라 그래서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이냐? 맞아 틀려? 틀렸죠? 네. 틀린 발레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있었는데. fx는 0에서 연속이 그냥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0에서 연속이래. 그럼 0에서 연속인데 예를 들어서 1에서 불연속이 되게끔 만들어봐. 그럼 얘가 0일 때 1로 가면 돼버리잖아. 됐어? 얘는 0에선 연속이지만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불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0일 때 1로 갔을 때 1에서 불연속이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실 참이 되려면 얘가 연속이라 그래서 잘 봐. 얘가 연속이라 그래서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여기서 연속이 아니라 얘가 연속이면 F0에서 연속이어야 돼. 맞아? F0에서 연속이어야지만 합성함수가 연속인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6번은 됐죠? 지워도 되죠?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이거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모의고사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기억력 디귿 이런 문제로. 합성함수의 연속성 가지고 물어보는 거.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4월달에 나왔으면 풀겠지? 3월달에 나오면 좋죠, 여러분들한테. 사실 지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능 때는 수트를 안 보잖아. 근데 3월 모의고사가 수트가 들어가지. 그럼 수트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를 서울 애들도 고민하거든. 그럼 과감히 수트는 공부 안 하는 게 맞아. 알겠어? 과감히 공부 안 하는 게 맞고 공부를 아예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적분에 연계되는 수트는 해야 돼. 알겠어? 근데 수트를 처음부터 막 실력 정석을 막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확통이나 미적분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수트를 다시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하지만 수트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야 돼. 알겠어? 7번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문제인데 기억나나요 혹시? 사이값 정리. 그치.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가 도현이 뭐였죠? 사이값 정리? 예? 사이값 정리가 뭐였죠? 사이값 정리. 네?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요? 모르나요? 까먹었어요? 어우. 현수,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하나의 수면을 가진다. 그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사이값 정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닫힌 구간 연속이고 얘가 다르다는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르면 방금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냥 FA와 원래 사이값 정리는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FC 콜 K가 되는 C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요 열린 구간에 적어 단어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이건 진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대학 가서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할 정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사이값 정리의 한계가 뭐였어요? 한계? 사이값 정리가 가지는 의미는 뭐였어? 사이값 정리가 가지는 의미는 실근의 존재 여부를 가르쳐주는 식이었죠.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존재성을 증명해주는 식이었고 정리였고 얘의 한계는 실근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개수는 알 수 없다 그랬어. 근데 얘는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옛날에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양변에 뭘 곱해요? x-a1부터 x-a인까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x-a2, x-an까지 남았고 두 번째 식은 x-a1, x-a3 해가지고 x-an까지 남았고 마지막 식은 x-a1부터 해가지고 x-an-까지 남았죠. 얘를 그냥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수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요 fx의 실근의 개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 말 이해했니 방금? 요 분수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fx의 실근의 개수는 같다?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아? 같아요. 어떨 때 같냐면 얘가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안 된다면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것들만 안 된다면 이러면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A1을 집어넣어 보세요. A1 한번 집어넣어 보면 지금 조건에서 A1이 A2보다 크고 AN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 양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A1 빼기 A2 얘도 양수고 A1 빼기 A 얘도 양수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0이 돼 버리죠. 얘는 양수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FA2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0이고 여기 있는 것만 살아남았죠.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리고. 이해했어요? 그럼 A2-A1, A2 빼기 A3 이렇게 되는데 A2 빼기 An까지 남잖아요? 그럼 얘만 마이너스죠. 왜냐면 A2가 A1보다 작으니까. 됐어? 하지만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인 게 한 개 있으므로 0보다 작은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다 A3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2개요. 2개고 나머지는 다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fx라는 그림을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A1일 때 0보다 크고요. A2일 때 0보다 작고요. A3일 때 0보다 크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가지니까 요 방정식은 최소 적어도 이렇게 쓸까요? 적어도 n-1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게 아니죠. 답은 뭐였죠? n-1개. 답은 n-1개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최고차 개수. 최고창의 그 개수? 개수가 아니라 최고차. 그렇지. fx가 최고 몇 차식이요? fx가 그치 n-1차식이죠. fx가 n-1차식이므로 얘는 적어도 n-1 이상의 실근을 갖지만 역시 많아야 n-1개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많아 n-1개이다 실근이.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근의 개수가 n-1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이값 정리는 실근의 존재성만을 나타내주는 정리인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한 김에 8번도 마저 해볼까요? 지워도 되나요?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마음으로 새겨주고 얘들아. 왜냐면 이거 실력 성성이 있는 문제인데 그 다시 보라고 하면 안 보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시키는 거야. 8번 어떻게 증명할까? 뭐지? 사실 뭐 맨날 수학하는 나랑 여러 과목도 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돼요? 현수 지워도 돼요? 잃어버렸다 잖아. 뭘 잃어버려? 에어팟이. 에어팟 잃어버렸어? 나뭐 잃어버렸다 했어. 그 앞에 차니까 잃어버렸다. 나 원래 이러면 안 되게 많이 했어. 오케이. 얘가 0과 1 사이에 들어오는 어떤 값이라는 거거든, 이 뜻은. 근데 조건은 n분의 1에 i는 1부터 n까지 요 절대값 x-xi인데 요게 지금 2분의 1을 만족하는 x가 요 구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래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도 역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연속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배웠던 정리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사이값 정리죠. 두 번째는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였죠. 최대 최소 정리는 되게 쉬웠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죠. 그거는 오늘 다루는 문제들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해보면 일단은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요? 얘가 일단은 잘 생각해봐. 얘가 절대값의 합으로 되어 있는 함수잖아. 근데 우리가 뭐 절대값 x-1, 절대값 x-1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네. 여기 1, 2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잖아. 맞아? 여기다 절대값 하나 더 붙여도 그릴 수 있잖아. 얘네들은 다 연속 함수지. 그래서 fx가 연속인 거는 그냥 연속이니까 라고 시작해도 상관없어. 알겠어? 연속인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알겠어? fx는 일단 연속 함수예요. 여기에서 연속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어 보면 얘가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i인데 요 xi라고 하는 값은 요 사이에 오는 어떤 값이거든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0보다 이하죠. 0보다 이하죠. 그러니까 0보다 이하니까 얘는 절대값을 벗겨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음수니까 절대값 안에가. 이해했죠? 그 다음 f1을 한번 보시면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1-xi인데 요 xi라는 게 0과 1 사이에 오는 어떤 수기 때문에 요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나오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얘네들을 더할 거예요. 더하고 싶지 않아요? 더하고 싶죠? 그게 더하면 뭐가 돼요? 여기 xi 부분은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1이 남았죠? 그럼 i는 1부터 n까지 1이면 n이죠. n인데 n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1이에요. 됐어요? 이게 1인 걸 밝혔으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fx가 2분의 1이 되는 x가 존재한다는 거 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f0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더해서 1이 돼야 되므로 f1은 반드시 2분의 1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f0이 2분의 1보다 만약에 크면 이거이면 f1은 2분의 1보다 작아요. 됐어요? 따라서 0과 1이라는 요 구간 안에서 fx가 2분의 1이 되는 2분의 1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로부터 보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도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뛰어넘으면 수능의 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술 수준이에요. 이 정도가 기본적인. 같이 해볼까? 힘들어? 힘들지 얘들아? 뭐라고? 힘들다고? 뭐 시간 재고 있는 거야 지금? 10번 봐봐. 10번 보면은 삼각형의 세변 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반지름이 r인 원에 내접하는 정円각형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정円각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삼각형을 하는데 요거 역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요런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란 얘기예요. 일단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각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또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또 뭐 이런 원이 있겠죠.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싶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이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도 이런 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원들을 모두 모았을 때 자치가 이루는 면적을 구하래요. 그 원들은 사실은 얘가 이제 중심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r이 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들을 다 모아놓은 거의 자치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오나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그 뒤에 거를 풀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형태를 봤을 때, 자, 봐봐. 자, 이렇게 그림을 잘 쪼개볼게. 여기 사각형들. 여기 사각형들.
그 다음 여기는 부채꼴입니다. 여기는 사각형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전체 색칠돼 있는 부분, 여기도 다 내부도 포함돼요. 여기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요 사각형 세 개 합을 구할 거고요. 첫 번째는 요 사각형들의 합, 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여기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들의 합을 구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요 나머지 부채꼴들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근데 부채꼴들의 합은 무조건 뭐예요? 부채꼴들의 합은 무조건 원이죠. 원 모양 이렇게 쓸까요? 이 세 개 합을 나눠서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나눠서 써야지만 11번은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각형의 합을 구할 건데, 요 사각형의 합을 구하려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 여기는 R이잖아요.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써야 하죠. 여기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하지 말고 요 삼각형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끔 쓰고 싶어요. 이해했죠?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끔. 얘를 이렇게 쪼개요. 오케이? 그럼 여기 각은 얼마예요? 원래는 2파이죠. 원래는 2파인데 6으로 나눈 거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파인가요? 여기 3분의 1파입니다. 그럼 얘 길이가 얼마냐면 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죠. 됐어요? 그럼 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 요 길이가 나온 거죠 지금. 됐어? 거기다 R을 곱했어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3개. 됐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 됐지? 그럼 얘를 이제 구해보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예요? 얼마죠? 3 루트 3의 R 이렇게 나오나요?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을 찾으려면 요 넓이의 3개로 따질 거예요. 요 넓이의 3개. 요 넓이의 3개로 따지려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냐면 2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였고요. 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죠. R 곱하기 코사인은 3분의 파이. 이런 게 역시 3개 있죠.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요거랑 없어지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2분의 3 루트 3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됐죠? 그럼 얘 3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6이잖아요? 그럼 2분의 9인가요? 그럼 2분의 9 루트 3 R 제곱 플러스 파이 R 제곱 이게 답이에요. 뭐 틀린 거 있나요? 이렇게 답 나왔어요? 답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답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답 안 적어놔서 몰라요. 어떤 거 한 변의 길이요? 어떤 한 변의 길이요? 그 삼각형이요. 상하게 한 변의 길이요? 네. 상하게 한 변의 길이는 이거죠. 2R 사인 3분의 파이. 여기가 2R 사인 3분의 파이잖아요. 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1번을 풀 건데, 우리가 2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여기 2분의 1 안 했네요? 훌륭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3. 그럼 4분의 15가 맞죠? 아까 이렇게 나왔다 그랬나? 네, 여기 답이에요. 됐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그 해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11번은 요 정円각형에서 변이의 각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아닌 원을 고려하자. 이 원들을 모두 모았을 때 요 자치가 차지하는 면적을 A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극한을 구하라. 근데 그거 극한 구하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요런 원들이 나와요. 반지름 길이가 2R인. 그래서 답은 4파이 R 제곱이 맞는데 맞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그 직관적으로 얘네들의 원들을 모두 다 모으면 반지름 길이가 2R인 원이 되므로 답은 4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은 논리적인 모술이요. 예, 논리적 모술은 안 되고 그건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라고. 수능 문제는 그렇게 또 못 푼다? 풀라 그러면? 수능 문제 풀라 그러면 그렇게 못 푼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건데 여기 지금 그림은 못 그리겠고요. N각형이니까 여기 3개로 나눠 볼게요. 그럼 3개로 나눠 보면 사각형들이 똑같이 생기겠죠. 사각형들이 똑같이 생기는데 여기는 R이에요. 뭐 가로의 길이라고 하면 요거 세로 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아까 삼각형일 때 3의 초점에 맞추자고 했죠. 그럼 N각형이기 때문에 N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원래는 2파인데 여기를 지금 몇 등분 한 거야? 2n 등분 한 거죠. 맞아요? 2n 등분 했으니까 요 하나의 값이 얼마가 돼요? n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 곱하기 사인의 n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거의 2배잖아요. 요 길이가. 맞아? 여기 2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세로 길이 r. 그럼 얘는 정리하면 2r 제곱 사인의 n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몇 개 있죠 참?
그런 게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었듯이 n각형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럼 여기다 n을 여기다 써줄 거야. 곱하기 r 곱하기 n인데 그럼 여기가 n개 있는 거예요. 곱하기 n.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정n각형의 넓이도 구해야 돼요. 그럼 정n각형의 넓이도 삼각형 n개의 합으로 구할 거예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냐면 r 곱하기 sin n분의 파이가 됐는데 그게 지금 2배가 돼야 요 밑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높이는 r 곱하기 코사인의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게 역시 마찬가지로 n개. 여기 또 2분의 1 안 할 뻔했네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r 제곱에 n 곱하기 sin n분의 파이 코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원 모양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다 더해보면 그럼 n을 각각 무한대로 보내보자.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봤자 그냥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 n 곱하기 sin n분의 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야 이게 초월함수 극한에서 배우는 1번이라 그랬잖아. 1번. 이게 파이죠? 네. 이해 갔어요? 네. 이 양한 사람. n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죠. n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갔을 때 sin의 파이 t고 얘 t잖아. 됐어? 그럼 여기 파이 오고 다시 파이 곱하는 거잖아. 얘가 1이니까 얘는 파이로 가는 거죠. 됐어? 그럼 얘는 지금 요게 파이로 간다고. 그럼 파이 r 제곱에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3번 더했고요. 1번은 2파이 r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냥 2번도 더해야 되죠. 자, 역시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럼 코사인 n분의 파이는 어디로 가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코사인 n분의 파이. 그럼 어디로 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요? 이거 되게 직관적인 거야. 그냥 얘기하면 돼. 얼마야? 1이죠. 1. 분모가 무한히 커지니까. 네. 코사인 0이니까 1이잖아. 네. 여기 n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는 방금 파이로 간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파이 r 제곱으로 가겠죠. 2번은. 다 더해서 4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오늘 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걸 했는데 첫 번째는 뭐 했냐면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논술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서술을 선생님이 막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숙제는 뭐냐면 오늘 배웠던 거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줬던 거를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뒷면에다가 자기가 논술 답안처럼 직접 이렇게 써오는 게 숙제예요. 알겠어요? 지금 뭐 한 10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예. 오늘 한 거 다 이해했어요? 근데 좀 생각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프린트들을 잘 모아서 복습해야 돼. 복습. 했던 것만 다 기억해야 되더라. 웬만한 논술 다 푼다. 안 어렵지?